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고컴입니다.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. 지난 시간에는 직접 디자인이 된 IoT 장치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던 블루투스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보셨죠? 이 모양 중에 자, 여기 나와 있는 내단자 핀이 실제로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시리얼 통신을 하는 곳입니다. 거기를 떼내고요. 이제 기존에 붙어 있던 거를 떼내고 한번 프로그래밍이 되면은 필요가 없으니까요. 자, 그것을 이 모듈로 HM10 모듈로 이렇게 꽂아서 대체를 해 놓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네, 이 장치가 전원이 들어서 켜지게 되면 이 블루투스 모드에 전원이 들어가서 페어링을 하게 되겠죠. 네, 이 페어링이 된 것을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교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iOS죠. iOS에서 X 코드를 가지고 실제 애플 폰에 통신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GUI를 이제 먼저 만들어 내야 되니까요.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이제 화면이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세팅을 하거나 온도 값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. 그것은 화면으로도 되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초기값, 왜냐하면은 AP 모드로 동작하는 거 쓸 때 외에는 이 장비에서 운영되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MDNS를 썼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블루투스만으로도 알 수 있도록 이제 해본 것입니다. 지금처럼 블루투스 통신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. 자, 여기 보시는 이 까만 창이 뭐냐면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창입니다. 일종의 뭐 디버거 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네, 한번 보시죠. 자, 스토리보드에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요. 자,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죠.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게 화면이 있고 SSID 집어넣을 수가 있고 패스워드죠. 집어넣을 수 있고 로컬 IP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고 로컬 네임 아까 보셨던 거 히타.점 원래 로컬이었는데 이런 네임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. 자, 시간차 분명히 줄 수 있죠. 웹 로그인 페이지에서 보셨죠. 그것도 한번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이고, 이 까만 창에 있는 내용이 메시지가 오고 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실제 이렇습니다. 저쪽에서 이제 켰습니다. 아이폰에서는 이 프롬을 내려받아서 동작을 시키고요. 자, 키게 되면은 스캐닝을 하죠. 서로.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서로 됐습니다. 그럼 조금 기다리라 그러고 저쪽에서 보내온 메시지가 이겁니다. 첫 번째 이렇게 붙었다.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렇게 기본 메시지가 나갔다. 준비가 됐다. 이런 거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쪽에서 받은 정보가 그 기계의 아이디를 다 보여주게 되고 어떤 SSID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고 패스워드는 뭐고 요거를 제어할 수 있는 핀 번호가 또 뭔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운영되고 있는 IP 어드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. 이 내용을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 받는 겁니다. 네, 실제로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죠. 상태, 현재 히타가 꺼져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블루투스 통신이 주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. 네, 그것을 제가 해보니까 문제가 좀 됐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아이폰 프로그램에 didread value라고 하는 이제 그 함수 루틴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여기서 받게 됩니다. 그 데이터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HM10 모듈에서는 한 10바이트 보내면은 다 보낸 거예요. 한 번에 보낼 때. 때로는 메시지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10바이트 밖에 보내지 않고 그 문장이 끝나버린다면 전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
요 부분이. 자,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겁니다. 스태틱 변수를 하나 써가지고 그 받았던 내용을 다시 분리더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쌓아놓기 위한 방법이죠. 예, 데이터를 막 그 10바이트씩 받더라도 다 받을 때까지 이렇게 리커시브 콜을 자기 스스로가 불러서 똑같은 루틴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데이터에다가 점차 이렇게 붙여서 애들 해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한 문장이 올 때까지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네,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. 네, 중요한 것은 스태틱으로 남아두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리커시브 콜을 해서 계속 쌓아두라는 얘기고, 다 받을 때까지. 자, 그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파싱을 하고 붙이고 하는 작업들을 이 내부에서 이제 하라는 얘기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. 블루투스 통신의 단점이죠. 자, 파싱이 보이네요. 그렇게 해서 받아서 쫙 받아 놓으면 이게 이제 그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데이터 문장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오고 이런 내용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니까 구분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구분되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제 이런 것이죠. 네, 이렇게 보시죠. 네, 요거는 iOS의 프로그램 환경을 좀 더 살펴보시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, 스플릿을 시켜서 이거죠. 스플릿을 시켜서 단어를 다 분리시킨 다음에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 각자 스트링으로 가져서 필요 요소하는 곳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죠. 네. 자, 이 부분이 파싱하는 부분이고요. 그 부분이 누적된 데이터로 받아내는 방법이고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실제 활용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대략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네, iOS 프로그래밍을 또 전혀 다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.